안녕하세요. 2023년 하반기 서초 건축교실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를 맡게 된 태박 건축사사무소 대표 한성환 건축사입니다. 2강 건축도서 2회입니다. 건축도서는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며 계획한 대로 시공이 되도록 현장에서 기준으로 삼는 도서입니다. 건축주가 복잡한 도서를 모두 알 필요는 없지만 원한 건축물을 짓기 위한 설계 의도가 모두 반영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먼저 건축 설계 도서를 이해하려면 건축 설계의 단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 설계 단계에 따라 표현해야 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축 설계는 크게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통상 접하는 건축 허가 도서는 중간 설계에 해당합니다. 건축 허가 도서는 건축할 대지가 속한 관할 인허가청에 건축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기 위한 법규적으로 정한 사항들을 반영했는지를 표현한 최소한의 도면이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추가 공사비 지출을 막기 위하여 꼼꼼히 작성해야 하는 도면은 실시 설계 단계의 공사용 시공 도면입니다.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이때의 도면은 공사 내역서 작성의 기준이 되며 이 도면을 가지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도면입니다. 다음은 실시 설계 단계의 도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설계 도서의 구성을 정리한 도해입니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 도면을 기본으로 하여 계산서, 시방서가 있어야 하며 앞서 살펴보았던 공사 내역서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여기에 더하여 제품 스펙서를 추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추가 공사의 발생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실설계 단계에서 설계 도면과 시방서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계별 설계 도면을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허가 단계라 할 수 있는 기본 설계 단계와 착공 단계라 할 수 있는 공사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는 실시 설계 단계에 필요한 도면을 비교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법례를 보고 표를 읽으셔야 합니다. 검정색 동그라미 도서를 기본으로 붉은색 동그라미가 공사에 필요한 도서입니다. 만일 이러한 도면이 없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선 상세하게 치수가 작성된 도면이 없으니 정밀 시공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일재료 간 접한 부위 등의 상세가 없으니 이를 공사하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상세한 도면이 작성되면 품질이 올라가게 되며 이견이 없어지고 추가 공사비 요청이 줄어들게 됩니다. 건축 현장에서는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Devil in detail. 디테일은 있어도 없어도 참 어렵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설계 도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도면은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를 성과 치수, 지시사항으로 자세히 하게 표현하는 도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건축 설계 도면의 종류에는 크게 배치도,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이 네 종류의 기본도와 마감도, 창호도, 상세도가 있습니다. 먼저 배치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도는 대지에서 건물의 위치와 외부 공간과의 관계, 외부 시설물의 위치, 바닥 포장의 종류 및 한계 등을 표현한 도면입니다. 보시는 도면은 다음으로 평면도입니다. 평면도는 건축물 각층 바닥에서부터 약 1m 높이에서 수평으로 절단한 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형상을 그린 도면입니다. 벽체의 두께, 각실의 위치, 계곡의 위치 등을 기입합니다. 건축 도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면이며 전체 실 배치를 보면서 치수를 확인하고 창과 문의 위치와 개폐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면도입니다. 인면도는 외부를 표현한 수직적 도면으로 벽면, 인면의 형태, 마감 재료를 표현합니다. 단면도입니다. 단면도는 평면도에 표시할 수 없는 건물의 입체적 수직 방향을 잘라서 건물의 단면을 보는 도면입니다. 건축물의 구조, 바닥면의 마감 방법, 벽체 구성, 창호 단면, 가구의 내부 형태 등 건축물의 전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도는 기준도에 나타나지 않는 특정한 부분을 그린 도면으로 크게 단면 상세, 평면 상세, 인면 상세 세 종류가 있으며 실내재료 마감 상세도와 창호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형태와 다양한 재료를 복합적으로 적용한 건물일수록 작성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부분 확대 상세도입니다. 좀 더 자세히 공사 내역서 작성과 시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치수와 지시사항으로 표기한 도면입니다. 창문을 끼우고 창틀의 위치는 구체와 어떤 관계인지, 창틀 방수 또는 기밀은 어떻게 시공하는지, 층간소음 이격제는 벽 부분에 시공하는지 등을 상세하게 표기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 재료 마감 상세표와 상세도입니다. 실내 재료 마감표는 실내 공간의 바닥, 벽, 걸레바지, 천정물 등의 설치 유무 등을 일람표 형식으로 정리한 후 기호한 도면입니다. 실내 재료 마감 상세도는 부호화된 마감 기호를 바탕면 정리 방법과 마감 방법을 도해로 표기한 도면입니다. 창호 부호도 및 창호도의 이해입니다. 창호 부호도는 외벽의 창호와 실내의 창호를 부호하여 건축 평면도나 별도의 창호 부호도를 도면으로 작성합니다. 창호도는 각 창호마다 규격과 개폐 방향, 창호 하드 웨어, 손잡이 설치 높이 등을 일람표 형식으로 표기한 도면입니다. 지금까지는 건축 도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조 도면의 이해를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도의 이해입니다. 보시는 도면은 바닥 구조 평면도입니다. 바닥 구조 평면도는 건축 평면도와 같은 형식으로 건축 마감을 제외한 건물의 골격을 표시한 도면으로 구조 벽체의 위치와 종류, 슬라브의 종류 및 레벨, 계급의 위치와 크기, 슬라브 보강근의 배급 및 위치 등을 표기합니다. 도면의 이해 마지막 단계입니다. 보시는 도면은 구조 일람표입니다. 슬라브와 벽체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람표 형식으로 배근의 방법을 표기하였습니다. 기둥과 볼을 종류마다 기호하여 치수와 배근 방법을 표기한 도면입니다. 다음으로는 설계 도서 중 시방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방서의 정의 및 작성 방법입니다. 한 줄 한 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을 기입,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 시험 및 검사 등 품질 관리, 안전 관리 및 환경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공사 시방서는 전문 시방서 및 표준 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 여건, 공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정리해서 보면 모두 비용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필요한 사항인데 규정하지 않으면 내역서에서는 누락될 것이고 따라서 공사비에 공사 시에 추가 공사비 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설계도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설계도서를 검토하다 보면 도서관 불일치, 법령 해석과 도서의 차이, 감리자의 지시사항과 도서의 차이 등 여러 사항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진 규칙을 따라 해석에 우선순위를 두어 견적 및 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3강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도면 및 내역서를 보면서 추가 공사비 발생하는 경우를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